안녕하세요. 1과목 유통물류 일반관리 2장 유통경영 전략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이고요. 유통경영 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경영전략 유형을 보도록 하실 거고요. 기업전략, 그 다음에 사업전략, 기능전략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전략은 다각화나 수직적 통합, 그 다음에 인수합병, 해외 사업 진출과 같은 결정, 그 다음에 각 사업 분야의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의 진출, 기존 사업 부분에서의 탈퇴와 같은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략은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체적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음 기업 전략의 종속된 하위 전략입니다. 즉, 기업 안에서 각 사업부 단위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경영 전략이 바로 사업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 전략은요,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에 종속된 하위 전략이요. 약간 그 팀별로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경영관리 제반 기능을 결정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외부 환경 분석 중에 5세력 모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연도별로, 그리고 같은 연도에도 회차마다 여러 번 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주장한 5세력 모형이라는 것인데, 특정한 산업 내의 경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제시한 도구를 마이클 포터의 산업경쟁 5세력 모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걸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시장에 신규 진입하고자 하는 그 경쟁자의 위협,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던 경쟁사 간의 경쟁들, 그 다음에 구매자나 공급자의 교섭력, 그 다음에 대체품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인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마이클 포터라는 분이 만들었고, 그 이론을 5세력 모형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요인에 따른 위험 요소들을 미리 사전에 측정해가지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활용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중에 신규 진입자의 위협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구성이 돼 있고, 우리 시장이 어떤 진입 장벽이 있으면은, 그게 높다면 신규 진입자가 새롭게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따져보는 것이 바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기존 경쟁사들 간의 경쟁이고요. 시장이 일단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근데 그 기업들 간에서 어떤 팽팽한 정도의 경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죠. 어떤 A라는 경쟁사가 뭔가 이제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B라는 경쟁사, C라는 경쟁사, D라는 경쟁사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 간에도 이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사들 간에도 지속적으로 이 경쟁의 우위가 바뀌게 되고, 그 각각의 경쟁사들이 각 기업들의 어떤 그 신제품 개발,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개선하는 활동, 그 다음에 사후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품질의 개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위험 요소들이 각각의 서로 상호 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이 시장에서의 판도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경쟁사들 간의 경쟁도 하나의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매자의 교섭력이고요. 시장에서 구매자가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죠? 기본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을 때 더 이들 간에 뭐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 관계가 있을 때 누가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까? 구매자 쪽이죠, 그죠? 보통 이런 형태가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구매자가 얼마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즉 구매자가 대량 구매자일수록 교섭력이 커지고, 그다음에 교섭력이 커지면은 다른 공급자에게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품질이나 가격 등의 차원에서도 요구사항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것 또한 하나의 위협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반대로 이러한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공급자의 교섭력이 얼마만큼 큰가?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뭐 Y라는 회사가 있어요. Y라는 회사가 공급하는 원유에서 정제돼 가지고 나오는 이 나프타라는 제품이 있다. 근데 나프타라는 제품을 정제해 가지고 이걸 취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거의 유일하다고 볼 정도로 이 Y사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공급자가 내가 가진 물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공급자이자 판매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매자들이 서로 자기가 더 많이 사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공급자와 구매자 간의 그런 힘이 이쪽에 더 쏠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구매자인 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자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이 요인이 하나의 좀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이쪽에서 공급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량에 대해서 기존에는 뭐 100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격을 확 띄워가지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500불을 받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은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급자의 교섭력 또한 하나의 시장에서의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5번째는 대체 재화 및 용역의 위협이고요. 구매자가 매력적인 가격이나 좋은 품질의 대체재를 쉽게 찾고 구매자가 적은 비용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이 가능할 때 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대체품의 위협입니다. 이런 것들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이클 포터가 5세력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외부 환경 분석이 이제 우리가 고려 요소가 되는 걸 이제 알았으니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실 겁니다. 일단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가치사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 경영의 내부적 요소와 관련해서 가치사슬은 기업에서 경쟁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위한 가치의 마진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범위로서 공급사슬 관리와 고객 관리가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기업 안에서 주요 활동과 지원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영업 활동이에요. 영업. 제일 중요하죠.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기능이 이제 영업입니다. 뭔가 재화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고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한테 판매를 할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영업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부서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조직 내에서 그죠? 뭐 인사관리 부서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총무 부서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원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외부 환경 구성은 우리 기업 그 밖에서 우리 기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내부 환경 분석은 우리 기업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내부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